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 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찜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겉으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느 순간 그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믿었던 만큼 상처가 크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짜 본성을 슬쩍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보지 않으려 하죠. 오늘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말투는 고상한데 속의 말이 독이 되는 사람. 영희 씨는 평소 자주 가는 독서 모임에서 칭찬도 많고 말투도 고상한 미연 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책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였죠. 어느 날 영희 씨가 모임에서 자신이 준비한 독후감을 발표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읽던 장르가 아니었지만 이 책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미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그런 책도 당신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니. 순간 영희 씨는 그 미소 뒤에 가벼운 조롱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덧붙였죠. 사실 그런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별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영희 씨는 무언가 허탈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있게 나섰던 독후감 발표가 부끄럽게 느껴졌고 내가 괜히 유치한 생각을 했던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상하고 예의 바른 태도 때문에 미연 씨의 말투가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 이 대화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투가 고상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타인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난 너를 격려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난 너보다 우월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투에 당하는 사람은 처음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노력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은 상대방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만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차갑게 얼어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이자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창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하루가 달라진다. 영희 씨처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타인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성과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며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화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창이 되는지 아니면 꽃이 되는지 말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한 걸음씩 더 단단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 아닌 것 같이 자기 자랑 계속하는 사람. 영진 씨는 산악회에서 새로 알게 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코스는 수십 번은 다녀봤죠. 다들 저랑 같이 가면 항상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영진 씨도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태도는 영진 씨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건 제가 더 잘 아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요. 라고 말하며 영진 씨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 그렇게 가방을 꾸리셨어요? 잘 모르시나 보네. 힘들어질 텐데요. 라는 말을 하며 은근히 자신의 방식을 과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산행 도중 영진 씨가 속도를 조금 늦추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가면 팀의 민폐 아닌가요? 그 순간 영진 씨는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그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론 자신감 넘치고 친절해 보이지만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며 은근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칭찬과 배려는 때로 포장된 독이 됩니다. 특히 내가 부족하니 내가 더 우월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받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을 낮추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땐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작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이자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빛나는 사람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진 씨가 겪었던 이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남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조심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하는 것 같은데 찜찜한 사람. 영희 씨는 이웃 모임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부터 밝게 웃으며 영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오늘 너무 예쁘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딱 보기 좋아요. 라는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영희 씨도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영희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칭찬은 겉으론 따뜻했지만 듣고 나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영희 씨가 만든 음식 맛있네요. 근데 간이 조금만 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고맙기도 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근대와 하지만이 영희 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중엔 그런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라는 말까지 듣고 나서야 영희 씨는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닌 단순한 빈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빈말이나 얄팍한 칭찬은 진심 없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겉으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칭찬처럼 들리지만 뒤에 하지만이나 근데가 붙는 말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약점을 지적하며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처음엔 흥미롭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한 칭찬은 조건이 없습니다. 너는 참 훌륭해라는 말 뒤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인간관계의 대가이자 작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그러나 그 뿌리는 진심이라는 토양에 있어야만 튼튼히 자란다. 영희 씨가 느꼈던 허탈함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감정일 겁니다. 우리 모두 진심 없는 칭찬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칭찬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깊은 진심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부터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생각해 보세요. 진심이 담긴 칭찬은 상대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우리 사이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칭찬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 같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합니다. 네 번째, 미안하다며 약속은 안 지키는 사람. 영진 씨는 직장 동료 재현 씨와 오랜만에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형, 이번엔 꼭 얼굴 봬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는 재현 씨의 말에 영진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아침 재현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영진 씨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재현 씨는 정말 이번엔 꼭 뵙죠. 라며 약속을 잡은 뒤 매번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형, 오늘은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요. 미안해요. 이번엔 진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엔 제가 무조건 연락드릴게요. 영진 씨는 기다리는 자신만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재현 씨의 미안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영진 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미안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강력한 수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미안함 뒤에 진정성 없는 태도가 이어진다면 그 말은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책임감 없는 행동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은 사람은 겉으론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셈입니다. 그 사람의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락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겐 시간을 내는 법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히 지켜야 하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다리와 같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영진 씨처럼 미안해라는 말 뒤에 반복되는 약속 취소로 지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약속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작은 표현입니다. 작은 약속이 지켜질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약속을 잡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답을 알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의 말은 더욱 진심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면 그 마음에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소중한 약속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번째,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사실은 날 짓누르는 사람. 민정 씨는 회사 선배 수진 씨와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늘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조언을 건네곤 했죠. 민정아, 내가 이건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이 수진 씨의 대화 시작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엔 선배의 이런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는 묘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는 팀 발표 준비 중에 수진 씨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로 하면 잘 안 먹혀.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넌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민정 씨는 속으로 그럼 내 의견은 뭐지? 난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회의 중 수진 씨가 민정 씨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다음번엔 내가 도와줄게요. 아직은 조금 더 배워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민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 씨의 말은 겉으론 나를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속으론 내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민정 씨는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선배가 내뱉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은 나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론 배려와 관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나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이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화는 점점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데 있습니다. 조언은 도움을 줄 때 힘이 되지만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맞다는 확신보다 내 방식도 괜찮아라는 존중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철학자이자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다정할수록 강해진다.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의 걸음을 존중하라. 민정 씨처럼 널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거움에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날 걱정해주는 것 같아 감사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결국 나를 억누르고 작게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조언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를 무겁게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심은 더 가벼운 말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세요. 누군가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삶은 빛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내 삶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채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에선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의 말로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